우리 친정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친정은 바닷가 어촌마을이고 부모님은 생선 장사를 하십니다. 그랬기에 밥상 위에는 항상 생선이 빠지지 않고 올라올 정도였고 동생과 저는 생선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물론 생선을 좋아했던 것은 당연했고요. 어릴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이 석쇠에 생선을 구워주시긴 했는데 그 맛이 아주 꿀맛이었어요.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참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매를 끔찍히도 아끼셨고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잘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제 옆을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이 아유 생선 비린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니 아참 너네 집 생선 가게 한다고 했지? 예 수진아 부모님이 생선 가게 하는 건 다 이해하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주면 안 되잖니?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하지 않겠니? 너 때문에 교실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겠니?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참 예민한 사춘기던 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의 말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덕분에 친구들이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뭐야 교실에서 계속 생선 비린내가 났던 게 다 쟤 때문이었어? 라고 수근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 생선 가게 딸인 건 이해하는데 냄새는 안 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던 제 단짝이자 짝꿍이던 미경이가 선생님 우리 부모님도 생선 가게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맡아봐도 수진이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 그런 거 안 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미경이의 말에 선생님이 뭐? 너 지금 선생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가 지금 선생님한테 따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흥분까지 한 채 미경이를 노려봤어요. 아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선생님께 따지겠어요. 저는 다만 수진이한테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미경이도 지지 않고 선생님을 노려보다시피 하며 말했어요. 니네 부모님은 큰 도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니? 근데 수진이 부모님처럼 광주리에다 생선을 넣고 파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다르긴 뭐가 달라요? 우리 집에 가면 생선 천지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한테 냄새가 더 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미경이가 선생님께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둘의 대화로 인해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알았으니까 그만하자 라며 선생님이 급히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사실 미경이네 아버지는 큰 생선 도매업을 하셨고 거기다 5층짜리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을 만큼 집이 상당히 부자였기에 학교에 후원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랬기에 선생님은 그런 미경이에게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참 꼴불견이다. 그지? 수진아 신경 쓰지 마. 저 선생님 괜히 오버한 거야. 그리고 이따가 학교 끝나고 니네 집 들렀다 갈까? 난 니네 엄마가 그 석쇠에 구워준 생선이 너무 맛있어. 나 가도 되지? 그때 니네 엄마가 나 맨날 와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라며 미경이가 제게 애교까지 떨면서 말했어요. 넌 생선이 지겹지도 않아? 너희 집에서도 생선 먹을 거 아니야. 제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는데 사실 선생님의 그런 말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경이는 그런 저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요. 지겹긴 뭐가 지겨워. 난 맛있기만 하구만. 그 석쇠에 지글지글 구워진 고등어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못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하는 걸 자세히 지켜봤거든? 근데 방법은 아줌마랑 얼추 비슷하긴 한데 맛이 다르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엄마 손은 똥손이 분명해. 아빠도 그랬어. 음식 못하는 대회 나가면 1등 할 거래. 저번에는 생선을 반이나 태워서 아빠랑 난 숯덩이를 먹는 그런 기분이었다니까.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엄마가 밥상을 뒤집어 엎을까봐 꾹 참고 먹었잖아. 우리 아빠랑 난 이렇게 산다. 라며 미경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경이네 집은 상당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친구 미경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경이에 비해 저는 항상 움츠러들었는데 그날 저는 선생님의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고 학교를 가기 전에 혹시나 생선 냄새가 날까봐 항상 조바심을 낼 정도였어요. 어느 날부터는 밥상에 생선을 올리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이 생선 장사를 하는 것을 창피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을 했지만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고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인 미경이와 함께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 우리가 워낙 단짝이었기에 엄마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냈고 그런 두 분은 미경이와 저를 같이 자취시키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미경이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미경이네 집이 상당히 부자였음에도 미경이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작은 생선가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별 상관도 하지 않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엄마에게 생선 요리 방법 등을 물어보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예의 바르고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미경이와 저는 대학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쭉 같이 자취를 했지만 그 사이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참 사이가 좋았어요. 가끔 미경이가 엉뚱한 짓을 해서 기겁을 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석쇠에 구운 생선을 직접 해먹어 보겠다며 가스레인지에 생선을 구웠다가 새까맣게 태워서 그 연기 때문에 옆집에서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미경이를 보며 넌 생선이 지겹지도 않니? 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부모님이 생선 가게를 하는 것이 싫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핑계인 것은 알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상처가 되어 잘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 미경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야, 지겹긴 뭐가 지겨워. 근데 니네 엄마가 보내준 귀한 생선인데 다 태웠네. 어쩜 닮아도 우리 엄마 똥손을 그대로 닮을 수가 있냐? 망했네 망했어. 옆집 아줌마가 놀래서 완전 혼비백산한 거 있지?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라며 한숨을 쉴 뿐이었는데 친구 미경이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런 미경이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뒤에도 미경이와 저는 둘이 자취를 하면서 잘 살았고 가끔씩 미경이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그럼 미경이 부모님은 항상 옷도 멋지게 입으시곤 했는데 미경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던지 그랬던 제 자신이 그저 한심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퇴근을 하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아, 끝났어? 미경이가 물었어요. 지금 책상 정리하고 나가려고. 근데 왜? 너 또 뭐 먹으러 가자고 전화한 거지? 제가 미경이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역시 내 절친이라 나에 대해 아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야. 너 퇴근하고 우리 자주 가는 그 삼겹살집 있잖아. 거기로 와. 난 지금 출발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따라 미경이의 목소리가 더욱 밝아 보였어요. 또 삼겹살이냐? 오늘은 내가 월급 탔으니까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먹자.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됐어. 소고기는 몇 점 먹으면 느끼해서 얼마 못 먹어. 난 삼겹살이 훨씬 좋아. 삼겹살 구울 때 김치까지 구워서 같이 쌈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삼겹살집으로 와. 네가 쏜다고 했으니까 나 오늘 배 터지게 먹을 거다. 라며 미경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실컷 먹어.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라며 제가 활짝 웃었는데요. 그 순간 미경이가 근데 저기 말이야. 오늘은 나 혼자가 아니야. 누구랑 좀 같이 갈 건데 이해해 줄 거지? 라며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뭐? 누군데? 나도 아는 사람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삼겹살 먹고 그럴 성격은 아니잖아. 제가 걱정스레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미경이와는 달리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었으니까요. 저기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저번에 내가 말했던 우리 회사 정대리님 말이야. 그 정대리님하고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랑 밥 먹을 거라고 하니까 나 따라간다고 지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무슨 자석도 아니고 아무리 밀어내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암튼 이따가 보자 라며 미경이가 급히 말을 했고, 미경아 저기 그건 좀 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여기서 미경이가 말한 정들이란 사람은 미경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어느 날 미경이 책상 앞에 미경이와 제가 나란히 찍은 사진 액자를 보더니 저를 소개해달라고 미경이를 계속 졸라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아니죠, 성격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어찌되었던 그동안 계속 소개팅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게, 야 정대리 사람 진짜 좋아.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너한테 아무나 소개시켜주겠냐? 너랑 나는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이잖아.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 정도면 인물도 좋고 거기다 성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회사 여직원들 중에서도 정대리님 눈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그동안 돌부처처럼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너한테 홀딱 반했다니까? 라며 미경이가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저는 그저 거절할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 정대리를 데리고 삼겹살집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삼겹살집이라니요. 하나밖에 없는 제 절친이지만 어느 때 보면 진짜 엉뚱하다는 생각만 든답니다. 결국 그날 저는 그 삼겹살집에서 얼떨결에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미경이 말처럼 정대리란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저조차도 깔깔거리며 웃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미경이만큼이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을 웃고 떠들던 정대리가, 저기 제가 사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딱 제 이상형이세요. 저 몇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기 제 성격이 좀 소심해서 낯도 많이 가리고 하거든요. 라며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정대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미경이도, 정대리님 제 친구 진짜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모태 솔로라 정대리님이 잘해주셔야 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라며 거들었는데, 미경이는 정대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저와 잘 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때 정대리와 저는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갔는데, 긴 시간을 같이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정대리와 저는 사귀게 되었는데, 정대리는 항상 한결같이 제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둘이 한 1년 반쯤 사귀던 어느 날 남친의 엄마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남친 집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남친 집은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남친 부모님이 유산 받은 것도 꽤 있으셨고, 남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도 잘 되는 편이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그랬기에 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에 있어 우리 집안과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그날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친 집 앞에 섰는데, 이건 뭐 집부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욱 긴장을 한 채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우선 남친 부모님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그런 남친 부모님을 보며 약간은 마음이 놓였던 것 같은데, 얼마 뒤 그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식탁 한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어서 와요. 내가 나름 음식을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라며 남친 엄마가 반가운 표정으로 활짝 웃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음식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는데요.
차려진 음식을 보며 음식이 이렇게까지 화려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제게 이것저것 묻던 남친 엄마가 부모님이 생선 가게를 운영하신다면서요? 라고 물었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 아, 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남친 집과 우리 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해서 걱정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상견례를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님을 보고 결혼을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남친 엄마가 그럼 생선 가게 딸이니까 생선에 대해 많이 알겠네요? 라고 제게 물었는데 그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개졌고 제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기 우리 부모님이 생선 가게를 하긴 하시는데 그냥 작게 하는 거고 저는 생선에 대해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생선 장사를 하는 부모님이 다시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하는 내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말을 듣던 남친 엄마가 제 얼굴과 표정에서 뭔가를 느끼셨던 것인지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우리 집안과 수진 씨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라며 남친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남친 엄마의 말에 옆에 있던 남친이 깜짝 놀란 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흥분까지 한 채 남친 엄마를 노려봤어요. 뭘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난리야? 난 다만 우리 집안과 안 맞는 것 같다고 한 것뿐인데. 남친의 말에 남친 엄마도 기분이 나쁘셨던지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친 엄마와 남친의 대화를 듣기만 하시던 남친 아버지가 둘 다 그만하지. 나중에 손님 가면 이야기하자고.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급히 식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문 밖으로 나오던 순간 제 자존감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친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며 두 손으로 제 손까지 잡으며 미안해했어요. 저기 미안한데 지금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 들어가봐. 사실 희준 씨네 집이랑 우리 집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 희준 씨 어머님이 내가 맘에 안 들 수도 있지. 이해는 해. 라며 제가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본 미경이가 수진아, 너 눈이 왜 그래? 울었어? 너 오늘 희준 씨네 집에 인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며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미경이의 말에 미경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우리 부모님이 생선이나 판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마다 자꾸 움츠러드는데 그런 내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 나 참 나쁜 딸이지. 라며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뭐야, 혹시 니네 부모님이 생선 가게 한다고 희준 씨네 부모님이 뭐라고 했다는 말이야? 이상하다. 희준 씨 부모님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 미경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보고 그쪽 집안과 맞지가 않는 것 같대. 그게 무슨 말이겠어?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제가 말했어요. 뭐야?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다 때려치워. 돈만 있으면 뭐하냐? 진짜 짜증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착한 척은 다 하고 다니는 거네. 진짜 웃긴 사람들 아니야?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미경이가 저보다 더 흥분한 채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뒤 저는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고 남친은 절대 못 헤어진다며 매일매일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결혼 전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면 어찌어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어떨지 불보듯 뻔했고 거기다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할 게 분명했기에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이 또한 회사에서 남친과 마주치면 모른 척 할 정도였다는데 아주 쌀쌀맞게 행동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기 수진 씨, 나 희준이 엄마예요. 남친 엄마가 말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잘 지냈어요? 라고 남친 엄마가 물었는데요. 저기 죄송한데 희준 씨랑 저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실례인 줄 알겠지만 나랑 잠깐만 만나줄 수 있어요? 남친 엄마가 물었는데요. 저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희준 씨와 저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님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다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안 될까요? 내가 수진 씨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남친 엄마가 계속해서 부탁을 했고 그런 남친 엄마의 말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어요. 그런 제 말을 들은 미경이가 이미 헤어진 마당에 왜 만난다는 거야? 왜? 당신 아들이랑 헤어진 게 확실한지 확인이라도 하려고 그런데? 참 무서운 사람들이네. 너도 그래. 그런 사람을 뭐하러 만나러 간다는 거냐? 라며 다시 펄쩍펄쩍 뛰며 저를 말렸어요. 네 말이 맞긴 한데 뭔가 기분이 좀 그래. 자꾸 사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왠지 만나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 라고 제가 미경이에게 말을 했고 너도 참 모질지 못해서 문제야. 암튼 가서 너한테 돈을 준다거나 그러면 절대 받지 말고 얼굴에 돈봉투 집어 던지고 와야 해. 알았지? 미경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돈봉투는 또 뭐냐?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왜? 혹시 희준씨 어머님이 내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어 버릴까봐? 라고 제가 피식 웃었는데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던 미경이는 이미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거 받고 우리 희준이랑 확실히 헤어져줘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다니까. 그럼 그 즉시 얼굴에 돈봉투로 집어 던져버리고 가식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나와버리란 말이야. 알았지? 미경이가 다시 당부까지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친 엄마를 만나러 갔고 한 카페에서 조용히 차만 마시던 남친 엄마가 혹시 밥 먹었어요? 라고 제게 물었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요. 혹시 희준 씨랑 헤어진 거 확인하시러 나오신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은 분명히 헤어졌거든요. 저한테 돈봉투 내밀면서 헤어져 달라는 그런 부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라며 남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친 엄마가 뭐요? 돈봉투? 도대체 그런 생각은 왜 한 거예요? 라며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 만나러 오신 거 아니세요? 부잣집에선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남친 엄마가 너무나 큰 소리로 웃으셨기에 그 순간 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남친 엄마가 혹시 물컵에 있던 물을 막 얼굴에 끼얹어 버린다던지 뭐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라며 살며시 물컵을 집어들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뭘 움찔하고 말았네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친 엄마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수진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네요. 라며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이나 먹어요. 아 그리고 내가 물을 끼얹는다든지 돈봉투를 준다든지 그러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라고 말하던 남친 엄마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남친 엄마를 따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 엄마가 조금 허름한 식당 앞에 차를 세우더니 여기가 내 단골 식당이에요. 중요한 사람 올 때마다 오는 곳인데 맛이 아주 끝내줘요. 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 남친 엄마의 뒤를 따라 저도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냥 허름한 백반집이었어요. 그런데 남친 엄마를 보자마자 제 나이 또래 아가씨가 남친 엄마에게 다가오더니 오셨어요? 요즘은 바쁘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러게 그동안 바빠서 이제야 왔네. 잘 지냈지?
라며 남친 엄마가 그 아가씨의 손까지 덥석 잡았어요. 그런 둘을 저는 그저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아가씨가 저를 살짝 바라보는 듯 했는데, 아, 우리 며느리감이야. 라며 남친 엄마가 아가씨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진짜요? 와, 엄청 예쁘시네요. 아드님이 드디어 결혼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라며 아가씨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그 아가씨가 안내해주는 자리에 가서 앉았고, 잠시 후에 식당 주방 안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다시 나오셨는데 남친 엄마에게 오시더니 수어로 뭐라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수어를 보더니 남친 엄마도 수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저는 그저 놀란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주방에서 나온 그 아주머니가 그 백반집 사장님이셨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아가씨가 그 아주머니의 딸인 듯 했는데요. 음식을 나르던 그 아가씨가 아가씨의 엄마를 보더니, 아주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는구나. 평소에는 한 발짝도 안 나오면서. 라며 우리 쪽으로 오더니 남친 엄마를 보며, 근데 그동안 수어가 진짜 많이 늦었네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 줄 알아? 남친 엄마가 대답했고, 그렇게 한동안 남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모녀가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 모녀를 보던 남친 엄마가, 사실 내가 저 아가씨한테 반해서 우리 며느리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수진 씨한테 빠져서는 내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남친 엄마를 아무 말 없이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수진 씨가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수진 씨가 오해했어요. 내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하던 남친 엄마가 다시 그 아가씨를 바라봤는데요. 내가 저 아가씨, 그러니까 민지를 만난 지가 벌써 한참 전이네요. 아는 분에게 저 모녀를 소개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두 사람이 참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당연했던 것이 민지 엄마가 듣지를 못하다 보니 말하는 것도 서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만만치가 않았으니 둘이 사는 게 힘들 수밖에요. 남편이란 사람은 저 둘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지들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이렇게 인연이 되었네요. 근데 내가 민지를 보고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라며 저를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는데요. 저기 민지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항상 당당하게 엄마를 소개하고 엄마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끔찍하다 할 정도로 옆에서 엄마를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어도 가르쳐주고 그런답니다. 그 마음이 참 예쁘지 않나요? 나는 그런 민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라며 남친 엄마가 저를 다시 빤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남친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제 눈에서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요. 그제서야 남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제게 하셨던 말 뜻이? 라며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맞아요. 나는 그때 수진 씨네 집안과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수진 씨가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수진 씨가 탐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난 우리 아들이 마음 따뜻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으니까요. 라며 남친 엄마가 조용히 말했는데 그 말에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순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수진 씨가 부모님 앞으로 매달 적금을 들어가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남친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네, 제가 해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저 결혼하고도 조금씩 계속 넣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죄송하고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요. 라며 제가 다시 눈물을 흘렸고 남친 엄마가 그런 제 손을 잡아주며 나도 인간이다 보니 가끔은 서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생각만 하다 보니 내가 그날 수진 씨를 오해했네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다시 잘 만나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님을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기쳐서 수십억씩 돈을 버는 사람보다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 더 소중한 거니까요.
부모님이 수진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난 돈 많은 며느리보다 마음 따뜻한 며느리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드려야죠. 당신들의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잖아요. 라며 남자친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고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으세요. TV에서 보던 돈 많은 부잣집 시댁가족들이 막대하는 그러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가끔은 우리 부모님과 막걸리에 파전을 드시는 평범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요즘도 가끔 내가 그 돈 봉투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혼자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구나. 암튼 넌 엉뚱했어. 라며 저를 놀리곤 하시는데요. 어머님,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셨잖아요. 그건 제 친구 미경이가 한 말이라니깐요. 제가 입술을 삐죽거리지만 암튼 네 친구 미경이도 볼수록 참 매력적이야.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라며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것도 친구 미경이고 항상 제 옆에서 용기를 준 것도 미경이니까요. 그러한 것을 보며 제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